네, 여름철에 이런 분들 정말 많죠. 밥맛 없는 당신, 식사를 거르지 마라. 경고합니다. 식사를 거르지 마라. 잠시만요. 밥만 없는 사람이라면 제가 좀 네. 주위 개그맨 동료분들한테 좀 잘난 척을 하면 대부분 저한테 아우 밥맛 없어 이러거든요. 그럼 저는 이 경고장을 이게 꽂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도 태훈 씨 나오는 방송을 많이 봤는데 그러한 밥맛은 아니고 실제 밥맛이 없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아 그럼 그 앞전은 맞다라는 얘기를 제가 일단 그거만 살짝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경고장을 받겠습니다. 사실 저는요, 못 먹는 음식이 없고, 진짜, 원래 사실사실 다 잘 먹거든요. 네. 그런데 여름철에 정말 조금 이렇게 입맛이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살은 안 빠지는데 헛배가 좀 부른다고 해야 되나요? 음료수를 많이 마셔서 그런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경고 받겠습니다. 위험하네요. 그 식탁 앞에 이렇게 두 분 와 계시면 밥맛이 막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고 웃겨주고 이러니까. 근데 활력이 생기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도 막 여름 나기 너무 힘들다 하셨거든요. 여름만 되면 이제 모래알을 씹는 것 같다, 입맛이 깔깔하다, 밥맛 없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지치니까요. 많이들 호소하지 않나요? 네, 특히 여름철에는 어르신들 또 뿐만 아니라 요즘 이 혼자 사는 가정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식사를 준비하려면 시간과 노력 또 더운 불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무래도 거추장스럽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단순당으로 위주된 뭐 감자, 고구마, 옥수수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은 빵, 특히 뭐 라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찬으로 된 식사보다 단순당 섭취가 많으니 이 포도당의 혈당의 상승이 급속도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되고 특히 빵의 선택에 있어서 단팥빵, 크림빵의 경우에는 지질, 콜레스테롤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기호식품인 라면인 경우에는 염분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고혈압의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아무래도 3가지 반찬이 같이 나오는 정식 식사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냥 빵만 먹을 때 네. 맨빵 먹기 그래가지고 좀 크림도 들고 단팥도 들어있는 걸 일부러 골랐는데 네.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달달한 초코우유도 네. 같이 마시고 이러면 혈당 확 올라가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잡곡밥이 흰밥보다 더 건강에 좋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네. 들었잖아요. 혈당 높으신 분들은 흰밥은 아예 드시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흰밥과 현미 또는 귀리조 수수를 섞은 그러한 이 복합적인 이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식사랑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당 지수가 흰쌀밥이 가장 높고 혹시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찹쌀밥은 더 당 지수가 높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맛있는데. 흰밥보다는 아무래도 현미 또는 그거보다는 귀리조 수수 같은 거를 얹어서 복합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식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떡은 큰일 나겠네요. 아무래도 그걸 떡은 뭉쳐서 만들었으니까. 네, 흰 쌀밥하고 비슷한 거기 때문에 찹쌀떡은 가장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아무리 덥고 밥맛이 없어도 끼니는 거르지 마시되 네. 흰쌀밥은 조금 주의하시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름철 또 어떤 분들이 조심하셔야 하는지 이상열 교수님께서 닥터의 경고 주시겠습니다. 주세요. 예, 예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죠.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네. 예, 여름에 그러니까 혈당 관리를 어떻게 하셨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경고합니다. 여름철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름에 예, 여름에 많죠. 혈당 관리가 많은 이유는 그러니까 여름에 혈당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유혹이 참 많죠. 그러니까 굉장히 달고 맛있는 음식들, 뭐 시원한 음료수라든지 여름 과일들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후가 아무래도 무더워지니까 꾸준히 운동하시는 분들도 운동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휴가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일상생활을 규칙적으로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혈당을 오르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뿐이라고 방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학술적으로는 대사기억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올라간 혈당이 몸에 꾸준히 남아서 악영향을 미치고 합병증 발생의 원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야, 이거는 제가 바로 경고장을 좀 꽂아야 될 것 같아요. 딱 제 얘기입니다. 네. 더울 때는 시원한 거 여름이니까 먹자. 그 여름이니까 운동 쉬고 가을에 하자는데 요즘 맞아요. 가을이 너무 짧아서 운동을 거의 한 달밖에 안 합니다. 1년에. 그러니까요. 저도
경고를 꽂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고장. 왜냐하면 평소에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자꾸 미루게 돼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이유가 엄마는 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 우리한테는 그러지 말라면서 이러거든요. 근데 내일이 되면 또 내일로 미룹니다. 그럼요. 큰일 났네요. 예. 자녀분들이 상당히 똘똘하고 똑똑하네요. 절 닮았어. 근데 이게 참 주의해야 될 게 한 번쯤은 괜찮겠지. 날 덥고 지치니까 오늘 하루만은 괜찮겠지. 휴가 중이니까 괜찮겠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혈당은 우리가 지난 여름에 지난 날에 한 일을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어요. 그게 그 공포 영화 제목이잖아요. 네. 공포 영화 제목을 여기다가 이게 갖다 대도 될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관리를 잘 못하면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서운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 순간 혈당 관리하면 좋은데 그러면 하루 종일 몇 번씩 막 이렇게 피 내가지고 검사해야 하는 건지 너무 싫어요. 너무 번거롭고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혈당의 폭을 알려면 실제로 손가락에 찔러서 측정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한 2, 3년부터 이렇게 그 동전 모양 이런 기구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제품이 여러 개가 나왔고요. 뭐 당뇨병 환자에서 이런 걸 사용한다면 의외로 혈당을 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다 차고 와 있는데 지금 안 보여드리긴 하는데요. 예. 저도 환자분들이 이걸 자꾸 물어보시다 보니까 종류별로 다 써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는데 시중에 한 4-5개가 사용이 가능하고 이런 걸 하면은 이 제품 한 열흘 정도 가고요. 어떤 네. 제품은 제가 그 두 분 패널한테 붙인 거는 그건 14일, 한 2주 정도 가는 건데요. 2주 동안 혈당 기복을 볼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하죠. 그래서 자기가 먹었던 거 볼 수 있고 저도 이제 뭐 오늘 같이 이제 국수를 먹고 싶다. 국수를 먹고 재봐요. 그러면 정상인데도 혈당이 쫙 올라가서 먹다가도 좀 적게 먹게 되고요. 그리고 기름기도 좀 안 올라갔지만 지나가면 또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걸 보고서 예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